아빠 왜? 제 친구가 아빠 방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고 옆에 서 있는 그녀, 제 딸의 친구 은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딸 수진이의 얼굴엔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수진아, 이건. 아빠, 대답해 주세요. 은지가 왜 아빠 방에서 나와요? 그것도 이 시간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제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제가 입고 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 순간 아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아내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저와 은지를 번갈아가며 훑었어요. 은지의 흐트러진 옷차림, 제 구겨진 셔츠, 그리고 방에서 나오는 저희의 모습, 모든 게 너무나 명백했죠. 엄마 아빠가 은지랑.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의 순수한 마음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거였어요. 은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죠.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제 잘못에서 시작됐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아니 범죄였죠.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강준우입니다. 올해 52살이에요. 평범한 가장이자 한 중견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살아왔죠. 겉보기엔 안정된 삶이었어요. 하지만 제 속은 늘 공허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됐어요. 아내 민경과는 대학교 동기였죠. 그때는 서로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는 인사 외에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게 됐어요. 딸 수진이는 22살 대학교 3학년이에요. 어릴 때는 제게 달라붙어서 아빠 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아마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탓일 거예요. 아빠는 항상 피곤해 보여요. 저랑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 수진이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몰랐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저를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제 앞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의견은 구세대적 사고로 치부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점점 발언권이 줄어들었죠. 준호 부장님,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후배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딸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은지였죠. 아빠, 제 친구 은지예요. 우리 집에서 과제 같이 할 거예요. 은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살이라는 나이답게 밝고 생기가 넘쳤죠. 긴 머리에 큰 눈, 그리고 뭔가 순수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진이가 아빠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집에서 아내로부터, 딸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지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저에게 다가왔죠. 아저씨,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드실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넌 수진이랑 공부해.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은지는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어요. 캐모마일 티였죠. 아저씨,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니? 표정이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는데, 갓 20살이 된 이 아이가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런가? 네. 수진이 말로는 아저씨가 되게 멋있는 분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보니까 멋있으면서도 뭔가 슬퍼 보여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은지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가끔씩 공감의 말들을 해줬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은지는 자주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수진이와 과제를 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점점 저와의 대화가 늘어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내는 친정에, 수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상황이었죠. 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은지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수진이 있어요? 수진이는 아르바이트 나갔어. 오후에 들어올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기다려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은지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죠. 혹시 괜찮다면 얘기해봐. 아저씨가 들어줄게. 그 말에 은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집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은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며 지내시고, 은지에겐 관심이 없다고 했죠.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외로워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나이에 그런 외로움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아이잖아요. 힘들었겠구나. 아저씨 같은 분이 제 아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딸은 저를 피하기만 하는데 이 아이는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은지야, 힘들면 언제든지 아저씨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정말요?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은지와 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없을 때 은지는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런 은지를 기다리게 됐죠. 어느 날 은지가 제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아저씨랑 얘기할 때가 제일 편해요. 집에서도 편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겉돌기만 하는데 아저씨하고만 있으면 진짜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아내와 딸에게 무시당하고 회사에서도 소외당하는 제게 은지는 유일한 위로였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내와 딸이 모두 외출한 상황에서 은지가 찾아왔어요. 그날 은지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죠. 아저씨, 오늘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감사 표시로.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은지는 이미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인도 마시게 됐죠.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정말 매력적이세요. 뭔 소리야? 아저씨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있어요. 진짜로. 나이 든 나만의 깊이 같은 게 있어요. 제 또래 남자애들은 너무 유치하고 얄팍해 보이는데 아저씨는 달라요.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은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딸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의 여성으로 말이에요. 은지야, 너도 아저씨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하면 아저씨를 아빠처럼 생각하다가도 때로는 다른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은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지야, 아저씨가 좋아요. 정말로요. 그 말과 함께 은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죠. 이러면 안 돼, 은지야. 왜요? 우리 둘 다 외로워하잖아요. 서로 의지하면 안 되나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외로움과 결핍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은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제 침실에서 은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은지는 제 딸의 친구였고 저보다 30살이나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은지야, 어젯밤 일은 아저씨 후회하세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후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후회 안 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미 저희 둘 다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와 은지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어요. 수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만나곤 했죠.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지 없는 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아저씨, 저 오늘도 와도 돼요? 은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 심장은 빨리 뛰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수진이는 동아리 활동으로 늦을 예정이었고 아내는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 상황이었죠. 아저씨, 오늘은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은지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날따라 은지가 특별히 예뻐 보였어요. 새로 산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은지야, 혹시 누가 의심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수진이도 제가 아저씨 집에 자주 오는 건 원래부터였잖아요. 저희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 것 같은데? 은지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시계를 보니 아직 오후 4시였어요. 평소 수진이가 오는 시간보다 훨씬 빨랐죠. 아빠, 저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정리했고, 은지도 마찬가지로 흐트러진 머리와 옷을 정돈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수진이가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바로 그때 은지도 뒤따라 나왔죠. 수진이와 마주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빠, 이 사람 왜 여기 있어?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제 침실에서 나오는 은지의 모습, 구겨진 옷, 흐트러진 머리. 모든 게 명백했죠. 수진아, 이건 아빠 설마 은지랑.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처음 보는 딸의 모습이었죠. 너는 내 친구잖아.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수진아, 제발 들어봐. 들어? 뭘 들어? 내 친구가 내 아빠랑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그때 아내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던 아내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은지랑.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을 제 손으로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아내 민경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준호, 이게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은지가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은지야. 수진이가 뒤따라갔지만 은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죠. 그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냈죠.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민경아,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소파 한쪽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순간의 욕망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준호, 당신 짐 싸. 민경아, 제발. 25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 바보처럼.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고 와도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보다 더 무서운 건 아내의 차가운 표정이었죠. 민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수진이 상처가 아물어? 내 상처가 아물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수진이는 며칠 동안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도 제가 없을 때만 먹었죠. 가끔 엄마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학교 가? 은지 만나면 어떻게 해?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결국 저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2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허름한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때 은지가 찾아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에게도 이곳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누가 올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아저씨, 저예요. 은지요. 문을 열자 은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은지야, 어떻게 여기를?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집 주소. 저는 은지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은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은지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은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이가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집에서도 연락 안 받고 제 마음도 아팠어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은지도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은지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뭐라고? 아빠가 소문을 들었대요. 제가 기혼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은지가 저 때문에 집까지 쫓겨났다니.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은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저씨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은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은지야, 너한테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내 가족 얘기 말이야. 정확히 얘기해줘. 은지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은 제가 완전히 정직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야? 제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했었는데 돌아가셨다니. 그럼 지금까지 누구랑 살았던 거야? 고모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고모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셨죠.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그럼 왜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봐요. 저는 그런 시선이 싫었어요. 은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짜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은지가 저를 찾은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결핍 때문이었던 걸까요? 은지야, 솔직히 말해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은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아빠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럼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저씨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지 의존인지는 모르겠지만,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에게 아저씨는 전부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지가 저를 찾은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가정에서 소외받은 외로움이 은지에게 집착하게 만든 거였어요. 결국 저희 둘 다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은지야, 우리 잘못된 건 아닐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너보다 30살이나 많고, 너는 내 딸 친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가 필요해요. 은지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저씨도 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날 밤 은지는 제 원룸에서 함께 지냈어요.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를 향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새벽에 잠에서 깬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곤히 잠든 은지의 얼굴은 정말 어려 보였어요. 20살, 아직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을 나이인데 이런 늪에 빠뜨려버린 제가 미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은지 없이는 저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은지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겉보기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회사에서는 제 소문이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죠. 준호 씨,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직원들이 자꾸 수군거리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 이해하겠지?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사실상 사직하라는 얘기였죠. 집에 돌아와서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왜요? 우리 일 때문에 소문이 났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다른 일을 찾아야겠지. 하지만 52살에 새로운 일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소문까지 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죠.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지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저씨,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대요. 무슨 이유로? 품행불량이요. 기혼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은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러다가 제가 퇴학당할지도 몰라요.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받는 딸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 맞나요? 정말? 네.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와 만난 곳은 집 근처 카페였어요. 딸의 모습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진아, 많이 힘들었지? 아빠도 힘드셨어요? 당연히 힘들었지. 너희들 때문에. 수진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은지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요. 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나기 전에 자퇴한다고. 그리고 수진이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그런 말을 했다니. 수진아, 그건. 아빠, 정신 차려요. 은지는 아직 20살이에요. 아빠 딸뻘이라고요. 알고 있어.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저는 아빠를 존경했어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아빠는 제가 아는 아빠가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는 매일 울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고. 그런 엄마를 보는 제 마음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어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은지와는 끝내요. 수진아, 그게 쉽지 않아. 왜요? 왜 쉽지 않아요? 은지도, 은지도 갈 곳이 없어. 그게 아빠 책임이에요? 아빠는 우리 아빠예요. 우리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지에게 수진이와의 대화 내용을 말했어요. 은지야,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학교 문제 있고, 나도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은지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은지야, 일어나. 저는, 저는 아저씨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은지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저를 버리면, 저는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은지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 그럼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은지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그건 현실이 될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더구나 제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불가능했죠. 결국 저희는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은지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10살이나 어린 여자가 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어느 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은지가 말했어요. 아저씨, 저 못 견디겠어요. 뭔 일이야?
아르바이트 하는 곳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한 소문.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은지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아저씨, 우리 정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지만 저도 한계였어요.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저희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모두 허상이었어요. 그 밤이 저희에게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은지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섰어요. 은지야, 일어나. 음, 아저씨? 벌써 아침이에요? 응, 너랑 얘기할 게 있어. 은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긴장하더라고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은지야, 우리 이제 정말 끝내자. 뭐라고요?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아. 아저씨,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너는 아직 어려. 20살이면 꿈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 그런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아저씨가 없으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아이야. 은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순간 제 결심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을 위한 일이었어요. 은지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났을 뿐이야.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파괴하지 않았을 거야.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아니야, 은지야. 너는 아버지가 그리웠던 거야. 그리고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제가 준비해둔 봉투를 은지에게 건넸어요. 제가 가진 돈 거의 전부였죠.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면서 다시 학교에 다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 아저씨, 나도 내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은지가 그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싫어요. 저는 아저씨 없이 못 살아요. 은지야, 제발 이해해줘. 이해할 수 없어요. 저를 버리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은지가 제 품에 매달렸어요. 아저씨,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며칠 후면 이해할 거야. 이게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원래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25년을 살았던 그 집 말이에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민경아, 나야. 준호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뭘 하러 왔어?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경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은지와 끝냈어. 완전히 끝냈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그리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고 싶어.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준호, 너무 늦었어. 민경아, 2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걸 어떻게 원래대로 돌릴 수 있겠어?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아빠, 수진아. 수진이의 표정도 복잡했어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 정말 은지 누나와 헤어지셨어요?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아빠를 용서해줘.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수진아, 하지만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내가 말했거든요.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저씨, 은지가,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은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병원에 있어요. 많이 위험한 상태래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은지의 고모를 만났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고모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버린 다음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은지는, 은지는 괜찮을까요? 모른대요. 의사 선생님도 확답을 못 주시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순간의 욕망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였어요. 사흘 후 은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20살 아직 꿈도 많았을 나이에 말이에요. 은지의 장례식 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몇 안 되는 친척들과 대학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수진이도 왔더라고요. 친구였으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마지막은 배웅해주고 싶었나 봐요.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관 앞에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은지의 무덤 앞에 섰어요. 은지야, 아저씨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어요. 너를,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다 내 책임이야. 그때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외로움의 도피처였고, 은지가 찾던 것은 사랑이 아닌 보호자였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서로를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은지의 장례식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작은 원룸에 살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일했죠. 그곳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가정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은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랑 계속 함께 있어 주실 거죠? 10살 난 민수가 제게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계속 여기 있을게.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어요. 은지에게 해주지 못했던 진짜 보호를, 진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해서요. 6개월이 지나서야 아내가 저를 다시 집으로 받아줬어요. 준호, 조건이 있어. 말해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해. 약속할게. 절대로.
수진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은지 누나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나도 그래, 수진아. 아빠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빠도 외로웠었나 봐.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은지 누나도 외로웠을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 그래서 더 죄송해. 서로의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달랬던 거야.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는 서로를 파괴했어요. 은지의 눈물, 수진이의 분노, 아내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의 결과였어요. 지금 저는 57살이 됐어요.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은지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가 만약 살아있다면 25살이 됐을 텐데 아마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수진이도 이제는 제게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요. 아빠, 제가 결혼하면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 아빠 같은 실수는 하지 마. 하지만 아빠가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혹시 은지 같은 아이가 있을까봐 더욱 신경 써서 돌보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유혹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제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라요. 외로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려고 해요. 은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평생 안고 살겠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외롭고 힘드시더라도 잘못된 선택만은 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은지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네가 아저씨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고 살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인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